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나 폭등을 했죠.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와 같은 경우는 7%가 오르고 하이닉스는 12%나 오르면서 폭등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구독자님들 얼굴에 스마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김잔잔 팟캐스트 코스피가 폭등했을 때의 기쁨과 아쉬움, 마냥 다들 기쁠 것만 같지만 사실 마음속 한켠에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오늘 폭등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더 살 걸 하는 이 아쉬운 마음, 전 아예 투자를 못했는데요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저는 은퇴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뭔가 좀 부족한데요 라는 마음들까지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까지 잔잔하게 차근차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보시면은 정보도 정보지만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라고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폭등했나요? 이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난 연휴 기간에 노동절이 있었죠. 오르지 못했던 미국 주식 상승분을 따라 우리나라 장에서 한 방에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미국 주식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나게 폭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 상승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해석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실 왜 올랐는지 그 본질은 결과적으로 뭐죠? 반도체 주식들이 여전히 저렴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안 샀겠죠? 저렴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살래요, 저도 살래요. 특히 외국인들, 오늘 외국인들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달라들면서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랐다. 아니 근데 전자님, 반도체 주식이 여전히 저렴했다고요? 지금 1년 만에 반도체 주식이 SK 하이닉스는 7배, 삼성전자는 4배가 오른 최고점 상태였는데 여전히 저렴했다고요? 네. 여러분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2배 더 오르고, 그러니까 내가 팔았더니,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더니 난 2배에서 만족하고 팔았더니 7배, 4배가 올라버리더라. 이런 뼈아픈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주식의 본질을 보지 않고 가격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 본질을 봤다면은 여전히 7배, 4배가 오를 때까지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식의 본질은 결국 회사이고,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그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4월 수출입 통계라고 3일 전에 발표된 통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보이시죠? 870%, 662%, 766%로 9배, 7배, 8배씩. 그러니까 DDR5, NAND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그런데 이런 것들이 9배, 거의 10배 가량 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9배나 올라서 회사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7배, 6배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회사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데 주가가 따라서 안 오르면 그게 이상하겠죠.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을 봐야 하고, 그것이 바로 주식의 본질이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2배, 3배 올랐다고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팔지 마시라. 가격이 아닌 본질을 보시라고 제가 주인과 강아지 산책 비유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주가는 강아지고 회사 실적은 주인이다. 아무리 강아지가 앞뒤로 맴돌아도 결국에는 이 회사 실적, 주인이 잘 나가면은 주가도 그 주인 근처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본질을 보시고 잘 따라오신 구독자님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기쁨과 더불어 아쉬움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SK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고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그 맛을 음미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마냥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느낌상 그때 더 살 걸. SK 하이닉스에 풀로 박을 걸. 조금밖에 못 사서 아쉽네. 요런 분위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이런 감정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매수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몰빵했더라면 비상금까지 다 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당시의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정보와 판단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도 오를 것이다. 더 홀딩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나 빨리 그리고 정말 저도 마음 한켠에는 잘 되겠지 하면서도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몰빵은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때는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했었죠. 우리는 최선의 정보와 판단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 사회에서는 뭐 회사 가든 직장 가면은 뭐 실수하면은 아니 잔잔씨 왜 그러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막 판단하고 성과에 따라서 채찍질 할지 몰라도 여기 우리 김잔잔 채널에서는 저희들끼리는 특히 그리고 자신 스스로는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나는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셨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버셨다면 한 주든 두 주든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나셨다면은 액수 상관없이 성공하셨다. 축하드린다. 라고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도 오늘 아버지와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 오른 걸 보고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정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겠다. 제가 최근에 코스닥의 작은 회사, 제가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팔았다는 작은 회사의 주주총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회사에도 정말 평범한 주주분들이 오셨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 주식 하나로 거의 인생을 역전한 수십억씩 번 사람들이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아저씨들 모습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작은 주식 하나로도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이 SK 하이닉스 정도면은 이 정도로 폭등했으면은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정말 많이 탄생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2030이라서 시드가 막 그렇게 크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시드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나도 단박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하면서도 사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부를 축적해 놓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저도 평범한 서민으로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놓은 자산에서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제 운명에서는 최대한 많이 수익을 그래도 거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히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돈을 넣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보셨으면 알지 않습니까? 운명적인 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요 정도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아예 못 샀어요. 어쩌죠? 포모 와요. 나만 뒤처지는 공포죠. 아예 못 샀는데 어쩌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당신이 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는 시간과 돈을 맞바꿉니다. 타이밍 좋게 주식을 잘 사고 파는 것보다 그 주식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지가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젊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2030만큼 젊지 않은 5060인데 어쩌죠? 하시는 분들은 당신이 은퇴를 기다리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대호황장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평생 납입해온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반도체에 많이 투자한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3배 잭팟했다고 나오고요. 국민연금 평가액이 320조 돌파했다.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고 S&P 500도 압도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석학들이 가서 굴리고 있는데 잘할 수밖에 없죠. 더불어서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전 세계의 달러 자산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에서 전 세계에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끌어모은 돈들을 다시 AI에 투자하느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돈이 미국 회사들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전 세계의 부가 우리나라로 흘러들고 있어요. 이거는 주식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 최대의 구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출 데이터가 최고 신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의 인프라와 복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황금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가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고유가 지원금 편성했다고 하죠. 열심히 일해오신 5060 세대에겐 그에 걸맞는 수혜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인류의 역대급 퀀텀 점프라고 볼 수 있죠.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물결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5060 세대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보다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만 잡는다면은 적은 수익률로도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타이밍 좋게 태어나신 겁니다. 타이밍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부의 대이동, 지금 기존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화석연료 자동차 이쪽에서
새로운 전기 자동차, AI 이쪽으로 거대한 부가 옮겨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산업 앞에 길목에서 우리들이 주식을 꽉 잡고 그 거대한 부가 몰려오는 것을 꽉 잡는다면은 5060에게도 기회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AI 혁명의 부의 물결을 제대로 타는 것은 솔직히 냉정하게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100 이쪽 기술주가 유효하고요. 하지만 은퇴에 가까웠다면 S&P 500 이런 걸로 안전하게 가셔도 충분히 호황을 누리실 수 있다. 실제로 지금 4년 동안 미국 주식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 S&P 500 정기 업데이트 다뤄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하다 보니까 김장장 팟캐스트로 잔잔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좀 이 열정 넘치는 파이팅 에너지 때문에 좀 격해지는 마음 달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식 하나도 모르는데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긴 하겠는데 모르니까 무섭고 불안해요. 당연히 모르는 분야는 무섭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모르는 분야는 투자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인 투자 잘 안 하고요. 금 투자 요런 거 이 회사 실적처럼 이 기반이 되는 뭔가 지표, 기준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 투자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하셨습니다. 모르는데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모르는데 도박적으로 빚내서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삶이 돈보다 먼저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투자해야 된다. 마음 불편할 거면 아예 저도 안 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는 거 점점 느끼고 계시죠? 승진 시험 공부, 취업 공부는 열심히 해왔는데 자본주의 공부,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공부는 왜 안 해보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떠돌이 쇼츠 컨텐츠들, 자극적인 수익 인증 영상들, 또 그리고 차트 보고 단타하는 영상들 대신에 좋은 책들도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존 리, 강방천 등 정석적이고 올바른 투자를 하는 투자 구루들에게 책을 통해서 직접 1대1로 과외를 받는 효과를 얻어보세요. 이런 분들, 특히 워렌 버핏, 점심 먹으려면은 막 수십억씩 기부를 해야지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 당첨돼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엮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은 완전 그냥 나와 1대1 대화를 하는 거예요. 피터 린치 아주 친절하게 책 써놨어요. 저는 이 책만큼 이 머릿속을 변혁시키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3부작 시리즈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읽었는데, 제가 원래는 고양이에 대해서 호불호로 따지자면 불호에 가까웠거든요. 길거리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요즘에는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활개를 치니까 저는 별로 불호 쪽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라는 소설을 읽고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의 시선에서 또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니까 처음으로 이 고양이에 대한 관점이 오히려 약간 호로 바뀌어서 고양이를 더더욱 관찰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더라도, 만약에 이집트 여행을 가거나 유럽 여행을 갔더라도 똑같이 유럽 고양이를 보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집트 고양이를 보고도 안 좋아하고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여행이나 직접 경험보다 이런 책이 때로는 완전한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을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정석적이고 올바르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약간 세뇌,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가스라이팅은 좋은 가스라이팅이죠. 저도 여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이런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게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도 이렇게 추천하는 컨텐츠도 올렸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책 추천 영상은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만 앞서가는 겁니다. 아, 책 읽어야 하긴 하는데 시간도 없고 집중도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디지털,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가 발달해도 책이라는 종이 텍스트가 주는 양질의 정보와 그 정보의 집약성, 그리고 맞춤형 배움 속도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맞춤형 배움 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빨리 읽을 수 있고 천천히 읽고 싶으면 천천히 읽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을 수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먹고 읽을 수 있고 이런 이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책만큼 유연하고 이 눈알만 굴리면 되기 때문에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진심으로 저는 1순위로 책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 2순위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투자를 추구하는 제 채널을 자신 있게 추천드린다. 사실 지금 이 오늘 PPT가 예전과는 형식이 좀 다르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홍보 게시글로 올리려고 이 게시글을 만들다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인스타 팔로워 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릴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려야지. 구독자님들이 1순위지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되어서 이제 제 채널 홍보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철학에 힘입어 최대한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8년차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어가며 18만 구독자님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교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2순위로서는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셔라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잠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삶이 바로 자본가의 삶이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 노동자의 삶이죠. 저희가 대부분 서민들은 다 노동자로서 직업을 갖고 매일 출퇴근하며 살고 있는데 조금씩 자본, 주식이라는 자본을 모아가면서 자본가로 향해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점점 올라가다가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면은 우리는 자본가가 되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저도 아직 부족하기에 열심히 공부하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벌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8년차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급격한 하락장도 맞이해보고 2022년에 1년 내내 20% 이상 빠지는 대하락장도 겪어봤는데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면은 그런 하락장도 생각보다 견디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도 벌리고 자본주의 원리적으로도 맞구나,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께도 유튜브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피 5% 기념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려다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조금 더 잔잔하게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 괜찮았나요? 반응, 리액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모든 댓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신 댓글도 감사하고요. 그렇다면은 또 이런 급격한 폭등 이런 이슈가 없다면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S&P 500 정기 업데이트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